종합대학, 그러니까 4년제 종합대학을 만들기 위한 요건 중에 박물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조금 형식적으로 만든 부분이 없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들을 저희 아주대학교 재단 측에서 조금 확장하려고 했어요. 아주대학에서 그 당시에 세계 민속박물관을 만들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즉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재단 법인이 주식회사 대우잖아, 그죠? 대우인데 대우가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그 재벌 그룹 중에서 가장 많이 해외에 지사를 두고 진출을 했던 기업이 바로 대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는 그런 대우의 지사들을 통해서 우리 세계 각국에 있는 민속 자료들을 수집을 해서 세계 민속 박물관을 만들려는 그런 이제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1999년도에 대우가 워크아웃을 절차를 밟았죠. 제가 93년도 말에 처음 왔을 때는 박물관이 지금의 8달관 10층의 박물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우습죠. 박물관이 건물 10층에 있으면 누가 오겠나. 그때는 사실은 뭐 제가 처음 오면서 왔더니 그냥 큰 강의실도 아니지. 뭐 어느 적당한 크기의 강의실에 그냥 책상 하나만 덜렁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막막하더라고, 처음에 오니까. 그러니까 10층에 있으니까 뭐 누가 오는 사람도 없었고 뭐 전시실이라 할 만한 뭐 그런 그것도 못 갖췄던 거죠. 당시에 제가 93년도 말에 와서 제일 먼저 한 업무라 할까, 좀 큰 규모의 업무가 뭔가 하면은 발굴 조사를 한 것이었어요. 당시에 충남 보령 관창리에 있는 관창리 유적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뭐 고려대학을 포함해서 한 4개 대학이 합동으로 해서 발굴 조사를 진행을 했고요. 그때 출토되었던 유물들 중에서 청동기 시대의 돌로 만든 돌칼이나 아니면은 돌하살촉이나 그 외에 뭐 방추차라든지 아니면 지금 전시되고 있는 뭐 토기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귀중한 자료들이 많이 출토되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박물관의 어떤 특성에 맞게 학술 잡지를 이제 발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1996년도부터 과기 고고 연구라는 학술 잡지를 매년 발행을 했습니다. 해서 그런 일들을 하면서 국공사립대학이나 관련 기관에 전국에 있는 그런 기관들에게 이 학술지를 계속 배포를 하면서 이제 아주대학교 박물관의 존재를 이제 알려왔었죠. 박물관이 건물 10층에 있으면 누가 오겠나, 그렇죠? 네. 있었는데, 한 1년 정도 있다가 1995년도에 이제 율곡한 건물로 박물관이 이제 옮겨진 거죠. 개인적인 공간으로는, 저도 이렇게 말하자면 제가 박물관장으로서 부적격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여기 아주대 온 지 한 15년 가까이 되는데, 처음 와서 보고 무척 실망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연안관 1층에 있는데, 원래는 율곡관 5층에 있었어요. 율곡관 5층에 약간 좀 뭐랄까 외진데 있어가지고 사실은 박물관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박물관을 가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5층을 올라가가지고 노크를 해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근접성이 너무 안 좋았어요. 우리 아주대 개교가 73년이잖아요. 1973년. 그래서 2003년도가 30주년이 되는 해였죠. 그래서 2003년도에 이제 아주 역사자료 특별전이라는 전시회를 이제 했었어요. 그때 이제 지금의 율곡관 법이 있죠. 법위에 임시 전시장 세트를 갖춰서 그렇게 이제 전시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아마 뒤에 질문하고 같이 이렇게 연관이 되는 건데, 하여튼 제가 50주년 아주 역사자료 특별전, 그게
최초의 그 특별 전시였었습니다. 앞에 그 우리가 들어가면은 그 맞은편이 대강당이잖아, 그죠? 그 로비 전체를 칸막이를 해서 그다음에 쇼케이스 갖다 놓고 전시를 하고 나중에 이제 철거를 다 했죠. 철거하고 이제 그때 했던 세트들은 뭐 다 이제 버리게 되는 거고 그때 전시했던 자료들만 이제 우리가 갖춰서 수장고에 보관을 하고 그렇게 했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아주대학교 행정 쪽에서는 그 어떤 게 있었는가 하면은 관리 혁신이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각 부서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문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종이 없는 사무실 만들자 뭐 이런 이야기 많잖아요. 그래갖고 그때 당시에 내가 추측하기에 많은 사료들이 버려졌던 것 같아요. 추측하기에. 그래서 그때 아주 30주년 역사자료 전시회가 없었다면은 지금 생각해도 좀 아찔해요. 왜냐하면은 그것 때문에 사실은 그 우리 오래된 학교 역사 자료들을 수집할 수가 있었잖아. 전시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전시를 안 했더라면은 더 많은 초창기 우리 사료들이 없어졌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2013년도 개교 40주년 때 이제 이 일곡관에서 연암관 1층 로비로 이제 옮기면서 기존의 명칭이 아주대학교 박물관이었던 것이 아주대학교 도구박물관으로 명칭이 바뀐 거죠. 개교 40주년 이제 행사를 이제 학교에서 총괄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적당한 어떤 프로젝트가 없을까 학교에서도 고민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제 학교에서는 이제 그 당시에 율곡관에 있을 때만 해도 박물관만 있었지 우리 대학의 역사를 알려줄 수 있는 사료들은 전혀 전시가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옮기면서 여기에 박물관하고 그다음에 아주 역사 전시실을 같이 만들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도구박물관이 생기면서 우리 학교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들을 같이 전시를 하게 되었어요. 아주대학 도구박물관은 대학 박물관 중에서 되게 좀 특이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의 소재를 박물관 이름에 붙이듯이 도구라고 하는 것처럼 이것 자체가 저희 아주대 도구박물관의 특색입니다. 보통 대학 박물관 그러면은 사실은 뭐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 지역의 특색이라든지 아니면 그 안에 담고 있는 내용들이 일관성이 있는 것은 아닌데 저희들은 작지만 하나의 소재에 포커싱을 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뭐 그게 제일 큰 자랑거리라고 자신합니다. 우리 아주대학교가 이제 공과대학에서 출발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 생각한 게 그나마 박물관과 대학의 어떤 성격이 조금 같이 부합되면 좋겠다 하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그 공과대학에서 출발한 대학이기 때문에 우리 박물관은 과학이나 기술과 관련된 그런 박물관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이제 도구 관련 유물들을 수집하기 시작했죠. 우리 아주대학교 이념이 있죠. 3개가 있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순서대로 이제 우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인간 존중, 실사구시, 세계 일가 이 3가지입니다. 그죠? 근데 이 중에서 실사구시라는 것이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뭔가 하면은 학문 후 결과가 실제 유용하게 써야 된다는 것이에요. 실사고시가. 그럼 도구는 어때요? 도구하고 연관을 지을 수가 있죠. 실사고시와.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 도구박물관이라는 게 우리 학교의 대학 이념인 실사고시와 부합된다고 볼 수 있다. 일부 분들은 굉장히 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분도 있었어요. 그냥 아주대학교 박물관이라고 하면 되지 왜 도구박물관이라고 하느냐. 그래서 설명을 이제 해줘도 그거를 실감을 못 하는 거예요. 제가 좀 고집을 좀 부렸죠. 당시에 조금 고집을 부려서 결국은 이제 도구박물관으로
명칭을 이제 정하게 됐는데, 오히려 외부에 있는 박물관 관련 전문가들은 호응이 좋았어요. 아, 도구박물관 그 참 좋은 생각이다. 좋았고, 실질적으로, 뭐, 과학관 같은 데 계시는 그런 근무하시는 분들도, 그 도구박물관, 그 다음에 과기고고연구 이런 걸 이제 쭉 보면서 굉장히 신선하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고, 그래서 저는 이제, 왜냐하면은 이 종합박물관이라는 거는 뭐 해하 종류도 갖고 전시하고 뭐 여러 가지 모든 종류의 이제 유물들을 보관하고 전시하는 곳이 종합박물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대학이 출발이 또 늦었잖아요. 박물관이 늦은데 또 똑같이 종합박물관을 만들어 버리면은 경쟁력이 전혀 없는 거죠. 다른 대학이나 아니면은 우리 지자체에 있는 뭐, 경기 도박물관도 있고 여러 박물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한 가지 테마를 가진 박물관으로 만들어야겠다 해서, 우리가 등록을 할 때, 박물관 등록을 할 때 종합대학으로도 등록을 할 수가 있고 전문박물관으로도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전문박물관으로 해서 아주대학교 도구박물관으로 등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생각해봐도 그거는 잘 했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을 하죠. 예. 일단 예, 박물관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어쨌든 아주대학교 도구박물관 제가 들어올 때부터 학예사로 들어왔고요. 원래 처음 한신대학교 박물관에서 시작할 때는 연구조교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업무들은 뭐 발굴 조사를 하고 그것에 대한 보고서를 쓰고, 그래서 박물관학 또는 이제 전시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기본적으로는 연구 이 부분에 대한 연구와 조사를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네, 올해 대학박물관상은 한국대학박물관협회에서 협회관이 한 140관이 되는데 그중에서 2020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한 대학박물관에게 시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수화 활동은 저희가 뭐 1년 동안 사업한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해서 보내면은 그쪽에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해서 우수관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곳밖에 기본적으로는 안 주는 것이고, 운영된 지 한 10년이 좀 안 됐기 때문에, 10년 좀 넘었기 때문에, 실제로 대학박물관 중에 그 이상을 받은 대학박물관 많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학박물관이 하는 일이 연구, 전시, 교육보다 다 대동소이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우리 박물관의 활동이 심사위원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건데, 뭐 그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일단 뭐 이미 받을 만한 정말 우수한 데는 이미 받았고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특히 제 기준에서 판단하거나 또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분의 얘기는 이제 기존에 저희 활동이 너무 적었는데 이제 그 2018년부터 너무 폭발적으로 활동량이 늘어나고, 특히 저희가 이렇게 늘리는 이유도 정량적으로 일단 수량을 늘리고 그 다음에 질을 높이는 이런 식의 발전 단계를 수립했는데, 그 양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외부인들이 봤을 때 굉장히 놀랍다라는 평가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잘했냐, 솔직히 뭐 이미 결과론적인 얘기죠. 성과가 났으니까. 대학박물관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 대학교라는 과는 연구와 교육이 중심이 되어지는 대학의 성격에 맞게 박물관도 연구와 교육이 중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전시라고 하는 부분이 되어지면서 전시, 연구, 교육의 어떤 세 바퀴가 같이 굴러가도록 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대학박물관의 가장 좋은 부분입니다. 전시를 위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상설 전시관을 가지고 있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사실은 대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공간의 자유는 별로 없습니다. 한정된 공간에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늘리기 위해서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사이버 전시 공간들을 지금 확보하고 있고, 또 그것들을 위한 특별 전시회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박물관은 온라인 박물관으로 발전하자라는 목표가 세웠는데,
그거 자체가 워낙 장소가 뭐 보시는 것처럼 협소하고 저희 소장 유물이 좀 편중되어 있습니다. 민속 자료와 고고 자료로. 그래서 그런 한계 속에서 박물관의 부족한 인프라를 안에서 어떻게 확장성을 가질까에 대한 고민 안에서 온라인 전시를 기획하게 됐고요. 전시는 일단 그러니까 원상우 시대 시대상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그걸 디지털화하는 온라인 전시 특징이 두 개고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았는데 특히 원상우 시대 시대상 같은 경우도 전시실이 되는 주거 집과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의 위치, 공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자면요. 저희가 현실 공간을 확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저희 박물관의 역량을 뽐내고 싶은데 뽐낼 수 있는 공간이 그런 VR 공간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VR 이런 공간을 통해서 사실은 그 현실의 공간에서 보자면은 그것들에 대한 도구들이 있게 되고 그것들에 대한 설명이 이 글이나 혹은 영상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 VR을 통해서는 사실은 그 안에 있는 그 선사시대의 공간 자체를 보여주고 거기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주고 그리고 도구의 쓰임새가 눈에 보이게 활용성 있게 드러난다라는 점. 예, 지금 박물관의 흐름이 뭐 메타버스 박물관 뭐 유행어죠. 근데 그 메타버스 박물관을 만들기 위해서 뭐 당연히 기본이 된 스토리텔링이나 이런 그다음에 그 구성 세부 그다음에 소통 체계 이런 것들을 만들고 특히 이 예전에 전시를 보는 단순 관람객에서 전시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요즘 박물관에서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뭐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악한 환경 또 제한된 자원을 극복하고자 만들었지만 어느 박물관이나 이제 앞으로 시도할 온라인 전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비학의 인력은 박물관 업무에 관심을 가진 청년 인력에게 현장 경험을 제공하고 경력 인정의 계기를 마련하는 제도입니다. 예비학의 인력은 박물관 업무에 전반적으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현장의 경험이 주 목적이다 보니 박물관 학예, 교육, 홍보, 소장품 관리와 같은 업무에 전반적으로 보조로 투입을 하게 됩니다. 저는 다양한 업무 중 매장문화재 미정리 유물 보존 및 활용 사업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전시 기획부터 진행까지 모든 업무에 투입되었습니다. 이제 전시를 기획하는 과정에서 스토리텔링을 구성을 하게 되었고요. 유물 배치와 전시 영상 준비, 판넬 내용 작성, 홍보물 제작 등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전시 판넬과 이동 동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무래도 전시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 어떤 동선으로 구성을 해야 가장 좋은 효율이 나올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판넬 역시 앞에서 언급했듯이 많은 수정 과정을 거쳐서 완성했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장고에서 보존되고 있던 유물들을 세상에 공개하는 과정이기에 기가 구성 유물을 관객들에게 소개하는 전시를 가장 이해하기 쉬운 주제인 청동기 시대 생활상을 바탕으로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사학과 졸업생 안수경입니다. 도구박물관 매장문화재 미정리 유물 보존 및 활용사업팀에서 연구보존으로 근무하였고 근무기간은 21년도에 약 7개월 정도 됩니다. 네, 21년도면 제가 졸업 논문을 준비하기 시작한 때였는데 당시 방향이 잘 잡히지 않아 고민을 하던 때였습니다. 그때 당시 박물관에서 일하던 선배님이 미정리팀에 자리가 났는데 한번 지원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조언을 해주셨고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지원을 해본 결과 감사하게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매장문화재 팀인 만큼 유물의 관리와 실측 및 도면 작업을 주로 담당하였습니다. 매장문화재의 미정리된 유물을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한 사업팀이기 때문에 유물 자체를 파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우선적으로 유물의 모습과 상태를 파악하였고 그 중에서도 모습을 알 수 있는 탁본, 실측, 도면 작업 순으로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보통 이런 작업은 고고학 전공이 능숙한데요. 저는 조선시대사 전공이어서 이 업무 자체가 처음이었던 점이 조금 난제였습니다. 다행히 같은 팀에 고고학 전공을 하는 팀원분도 계셨고 당시 학예사분께서도 고고학 전공이셨기 때문에 많은 지도를 받아 빠르게 업무를 익히고 작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 보존으로 근무하시면서 보람을 느끼신 업무가 있었나요? 네, 업무 자체에서 많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원래 전공대로면은 이제 배울 일이 없었던 것을 배워서 진행하였기 때문에 완성본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제게는 큰 보람이 되었고요. 특히 이제 도면 작업을 완료해서 결과 보고서에 들어가기 전에 작업본을 확인했을 때가 가장 보람이 컸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것들이 교육으로 연결되어질 때는 단순히 이 사람들이 와서 보고 이렇게 지나가는 공간들이 아니라 그것들을 학생들한테 이 도구라고 하는 컨셉을 기본으로 가지고 해서 도구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까지 직접 찾아가는 교육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도 아주대학교 도구박물관에서 교육사로 근무하고 있는 김혜원입니다. 제가 아주대학교 도구박물관에서 교육사로 근무함과 동시에 아주대학교 사학과에서 석사 과정생으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논문을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교육사라는 직업은 박물관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개발하고 또 진행하는 업무를 하는 직업입니다. 아주대학교 도구박물관의 교육사 같은 경우에서는 두 가지로 업무가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교육 프로그램 관련 업무가 있고 두 번째는 행사 관련 업무가 있어요.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서는 기획을 하고 그 다음에 인근 학교에서 진행을 하고 그리고 마무리하는 그런 업무로 되어 있고 행사 같은 경우에서는 5월에 단오 행사를 하거나 아니면 11월에 문화체험 행사와 같은 여러 가지 행사도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박물관의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일이 쉽게 이루어질 것 같아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을 할 때 우선 대상을 설정을 해야 돼요. 이게 어린 대상인지 아니면 청소년인지 성인인지 아니면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지 그 대상에 따라서 저희 교육 프로그램 진행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선 대상에 대해서 확실히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기획을 할 때도 우선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서는 이론 수업이랑 그 다음에 체험 수업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그럼 이론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체험 같은 경우에서도 어떤 교구제를 사용을 할지 그 다음에 어떤 체험을 진행할지 이런 것도 세부적으로 다 기획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도 많은 부분에 경험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많은 부분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서는 총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주 재미있는 박물관이라고 해서 아주희망 신입생분들, 그 다음에 유학생 글로벌 세미나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이고요. 두 번째는 세대를 잇는 도구라는 수업인데 박물관에 방문하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에서는 탁탁탁 탄할문 토기라는 교육 프로그램인데요. 탁본을 체험하고 그 다음에 탄할문 토기,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에 대해서 교육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에서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최근에는 인근의 광교수중학교와 그다음 다산중학교에 다녀왔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나 누구랑 얘기하니? 라고 하는 수업이 있는데
이 수업은 중학교 1학년 진로 체험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박물관에 어떤 직업이 있고 직접 도슨트가 되어서 해설을 해보는 그런 수업입니다. 저희 박물관에서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서는 보통 도구라는 주제를 한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도구라고 하는 주제가 저희 박물관이 유일하기 때문에 오히려 장점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점 같은 경우에서는 아무래도 도구를 전문으로 하다 보니까 도구를 전문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습니다. 학술 세미나라고 한다면 저희가 2018년, 19년부터 화성시랑 연계해서 하는 학술 세미나들이 있고, 그다음에 박물관 자체의 세미나는 학교에서 하는, 그러니까 우리 박물관 내부 구성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박물관학, 뭐 지역문화유산, 박물관 답사 결과, 그런 것들을 읽고 발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20년에도 학술 세미나를 했고, 작년에도 철문화연구회랑 학술 세미나 하고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장기 발전 계획에 2단계 발전 계획에 온라인 박물관으로 발전, 인문학적 역사 박물관으로 확장, 지역문화 거점 박물관으로 도약, 뭐 이런 게 있는데, 결국 학술 세미나는 2, 3번 인문학적 역사 박물관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전문가들과 교류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역문화 거점, 즉 지역사회의 문화유산에 대한 연구, 그 성과를 외부에 보여주고, 이런 식의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학술 세미나는. 그래서 저희 철문화연구회나 또는 화성시 뭐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매년 학술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고, 그 성과들은 지금 박물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지금 장기 발전 계획 2단계에 들어서면서 박물관이 추진 전략이 있었는데, 그 중에 두 가지, 인문학적 역사 박물관으로 확장, 지역문화 거점 박물관으로 도약이라고 해서 인문학적 역량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그리고 그 주제들도 다른 것들이 아니라 꼭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한 역량 강화를 위해 또는 인문학 프로그램, 학술 세미나를 진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박물관의 추진 전략 중에 하나인 뭐 인문학적 거점이나 뭐 지역문화유산의 지점이 될 수 있는, 교류의 지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표지가 될 것이고, 특히 뭐 박물관의 주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 학술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술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런 학술 성과들을 바탕으로 해서 향후 연구를 추진할 수 있겠죠. 저희가 선점해서 뭐 지금 최근에 한 것 중에는 화성의 뭐 건달산이라는 곳에서 조선시대 채광 유적을 찾아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성과를, 이게 조선시대에 홀이나 옥새를 만들었던, 옥을 채취했던 그 광해군 때나 뭐 세종 때 박연에 기록했던 편경을 만들었던 옥을 채취했던 것이 맞다. 그러면 그것을 화성시와 연계해가지고 문화산업이나 뭐 일단은 역사성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까, 활용 방안에까지 얘기를 한다면은 당연히 저희 박물관과 우선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다른 곳에 있다가 오면서 제일 그 최종 목표를 잡았던 게 뭔가 하면은 박물관 독립 건물을 갖는 것. 네. 요즘은 대학 박물관이 독립 건물을 갖추고 있는 데가 제법 있어요. 예전에는 진짜 정말 손가락에 꼽기 힘들 정도로 적었는데, 요즘은 이제 많았고, 제가 다녔던 영남대학도 뭐 아주 몇십 년 전부터 독립 건물을 가진 대학으로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장 큰 목표로 삼은 게, 내가 퇴직 전에는 독립 건물로 가진 박물관을 하나 가져야 되겠다,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참 뭐 너무나 벽이 높아요. 특히나 대학에서.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한 단계 내려가서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제대로 된 전시 시설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갖춰야 되겠다고 했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제가 생각하고 있던 거 10분의 1도 못 이뤘어요.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도 우리는 대학 박물관 중에서도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고, 그래서 이제 내 바톤을 이어받은 우리 재민 박사가 앞으로 더 잘하겠지만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대학 평가라는 걸 했습니다. 대학 평가를 했는데 대학 평가를 해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학교에는 이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이제 이렇게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그 대학 평가 항목에 박물관이 빠져 있어요. 도서관 같은 거는 다 들어가 있는데, 도서관식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학교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항목에 들어가 있으면은 열심히 이제 지원을 해주겠는데 항목에 빠져 있으니까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지원이 굉장히 좀 미미했었고, 그리고 또 약간 어려웠던 재미를 할까 이제 하면은 박물관 재직하면서 저 혼자서 정규직으로는 저 혼자 있었으니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조교 선생님들이야 뭐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제 또 자주 바뀌니까, 그래 굉장히 이 의논할 상대가 없었다는 거, 동료가 없었다는 거, 그게 굉장히 좀 아쉽고 또 좀 외로웠다 할까요? 그런 기간을 좀 오랫동안 가졌던 것 같아요. 2013년도죠. 40주년 때. 아니. 이 도구박물관이 연안간으로 오면서 이제 도구박물관 이름으로 개관을 했잖아. 그죠? 네. 그게 개교 40주년 기념 때 여기 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73년도 개교를 했으니까 2013년이 되는 거죠. 그죠? 23년에 지금 50주년이니까. 네, 그죠? 네. 그래. 그게 이제 가장 뜻깊었던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때 참 힘들었어요. 이거 하면서. 왜냐하면은 이 기존에 있던 박물관하고는 다른 성격의 도구 박물관을 이 자리에 이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조교는 한 분 있지. 그 둘이서 이제 이거를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이제 힘들어갖고 뭐 중간중간에 뭐 이제 뭐 지치기도 하고 했는데, 이제 개교 40주년 기념식을 하잖아요. 학교에서. 하게 되면 바로 이 자리에서 했어요. 40주년 기념식을. 도구박물관 바로 앞에서. 그래 했는데, 이게 일손이 딸리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시간이 이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오픈하기, 기념식 하기 한 이틀 전부터는 꼬박 밤을 새웠어요. 나 이틀을 밤을 본 적은 없는데, 이틀 밤을 샜는데, 또 이제 아침에 당일날, 또 진행사회를 내가 봐야 되니까, 또 할 수 없이, 새벽에 일 마치고 또 집에 들어가서 옷 갈아입고 와서 이제 사회를 봤는데, 그만큼 힘들게 그 개관을 했는 반면에, 이 도구박물관이라는 게 어쨌든 간에 박물관 성격으로서의 하나의 박물관이, 정체성이 있는 박물관이 생겨났다는 데에서는, 지금 생각해 봐도 그래도 다행이다. 퇴직하기 전에,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좀 더 많은 공간을 우리가 이제 얻어서 좀 더 여유로운 전시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비전은 결국 장기 발전 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했고, 그게 2010년, 18년 요 사이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2단계 사업에 들어가면서 또 세부 내용들이 변경이 됐습니다. 아마 안정기라고 하는, 지금 2단계가 발전기인데 안정기라고 하는 3단계가 되면은 또 세부 내용이 바뀌겠죠. 하지만 제 비전은 결국 그런 것들을 잘 소화해내고 충실히 이행해서 안정적인 박물관, 지속 가능한, 그리고 학교에 더 이상 여러분들이 박물관 어디 있어요? 할 때 우리 박물관이 있어요? 이런 대답을 듣지 않는 것 정도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비전은 제 후임 학예사가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랄까요, 저희 그 활동이랄까요, 행사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어떤 프로그램 중에서 저희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들보다는 외부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랄까요, 저희들 박물관도 자체적인 노력을 통해서 여러 가지 펀딩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지역사회와 교류하고 있는 프로그램
프로그램들이 있고, 또 하나는 학교에서 학교 재원을 박물관에 투여해서 그걸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은데요. 뭐 일단은 저희들 지난 전 이상국 그 관장님이시기에는 그런 외부의 펀드를 많이 받아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제 확장시키는 것에 상당히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물론 학교 교내에서도 끊임없이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좀 더 이제 만약에 뭐 참석 인원이 부정확하고 하다라고 하면 그것들 참석 인원을 늘리고, 그리고 내실을 갖춰서 사람들한테 매력적인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게 이제 지금 당장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한테 홍보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그 교육도 대학교 교육도 그렇지만서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뭐 교육 프로그램이 하나 좋은 게 만들어졌다 그래도 그것들이 학생들한테 혹은 지역사회에 소화가 되려고 하면 최소한 한 4, 5년, 3, 4년 이상의 시간들이 걸려서 좋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그것들이 피드백 되면서 이제 활성화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묵묵히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 이제 확장되어진 것들을 조금 더 단단하게 하면서 이제 저희들의 내실을 더 강화시키는 것, 그것들이 저희들이 해야 될 가장 중심적인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이 30년에 이제 한 1년이 아니라 몇 개월을 보탠 것이 되는 거고, 관장으로서요. 아니면 그 이전에 운영위원으로서는 한 4, 5년 이렇게 보탰겠죠. 그 이전에는 많은 선배 교수님들과, 그리고 여기에 참여했던 학예사님들과, 그리고 아주대 구성원들 때문에 성장했겠죠. 그래서 제가 해야 될 일은 그 성장하는 나무에 한 기둥이라도 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저의 가장 큰 바람입니다. 아주대학교 박물관이 30주년이 됐습니다. 근데 저와 함께 한 시간은 이제 6년째밖에 안 될 겁니다. 뭐 아주대학교 박물관의 역사에 비하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네. 그래서 저희 박물관이 어쨌든 기존에 25년간 해왔던 거를 새롭게 만들려고 지난 5년간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성과를 가지고서 뭐 특별 전시도 하고 제일 마무리 저희 자체적인 평가도 내리고 개선안도 준비하고, 그래서 그 전시로서 잘 마무리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발전 계획에서 이제 안정기로 접어들겠죠. 지금 저희 박물관이 할 수 있는, 대학 박물관으로서 해야 할 업무들은 이제는 다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서. 그래서 안정적으로 쭉 운영이 되고, 앞으로 뭐 40주년까지는 이 체제를 잘 유지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또 다른 개선안과 새로운 것들, 뭐 자체적인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고고학을 전공하고 그중에 제철, 철기 같은 특수한 분야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제 본분이 연구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직장에 여기 일하게 되면서 박물관인이라고 할 수 있는 학예사로서의 제 부족한 점을 알게 되고, 그 박물관을 잘 운영하고 또 합리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연구자 이외에 또 박물관인으로서의 저를 만들 수 있는 좋은 장소였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있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으로 갖게 된 직장이기도 하고, 박물관 업무를 전반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던 좋은 기억이기 때문에 좋았던 추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주대학교 도구박물관은 제 첫 직장이에요. 그래서 근무하는 동안 실수를 하기도 했었고, 아니면 업무를 잘 처리하기도 했었는데, 이러한 경험들이 모아서 앞으로 제가 박물관 현장에 나갈 때 제 디딤돌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짧게 근무하면서도 느꼈던 부분인데요. 현재의 모습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더 나아지려고 하는 부분이 박물관으로서 많은 가치를 대변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구박물관의 가치요? 그건 뭐 가장 심플합니다. 도구박물관은 도구라고 하는 어떤 소재에 한정되어진 박물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잘 드러내기 위해서 앞으로도
도구라고 하는 그 소재를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것들을 뭐랄까 유물을 잘 가지고 그건 뭐 기증일 수도 있고 구매일 수도 있고 가지고 또 그런 도구들을 좀 더 세분화시켜 가지고 전시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박물관으로 성장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학예사로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라고 하면은 이런 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강의 첫날 그 이야기를 항상 해요. 첫날 이제 프롤로그로 해서 이제 그 쭉 보여주면서 이제 하는데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네. 첫날 내가 이야기한 내용 좀 축약해서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적어왔어요. 적어왔는데 우리는 과거를 바탕으로 할 때에 올바른 미래를 꿈꿀 수 있다. 우리에게 박물관이 필요한 이유는 미래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박물관에는 아득한 과거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자치를 오롯이 간직되어 있다. 그러므로 박물관에 가면 자신을 되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의 삶에 관심을 갖게 된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미래의 삶에 대해서도 영감을 얻고 돌아온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 내용의 요점이 뭔가 하면은 이제 우리는 과거를 알아야 우리가 나아가야 할 미래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인 거죠. 이건 제가 강의 시작하는 첫날 학생들한테 이거 틀어주면서 음악도 넣고 이래가지고 이제 한 번씩 들려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포인트가 뭐냐 질문을 하기도 하고, 예. 그래요. 그게 이제 바로 내가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과거를 알아야 우리가 나아가야 할 미래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그런 의미죠. 그게 포인트죠.